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저는 염현석 기자입니다. 네, 발칙한 에너지 시간입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다양한 시선 그리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수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부터 수소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우리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잖아요. 예를 들어 경제력이 어디가 제일 크니, 아니면 뭐 국방력이 어디가 1등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해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소에 대해서는 야, 그러면 글로벌 1위가 어디니? 수소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딜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수소 특집 전격 비교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미중 수소 경제 누가 글로벌 1위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두 나라를 꼽으라면요, 바로 미국과 중국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력, GDP, 군사력, 여러 가지에서 계속 다투고 있는데요.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에서도 글로벌 1위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과 중국 중 어디가 진짜 글로벌 1위 수소 경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느 국가의 잠재력이 더 클까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나라를 본격적으로 비교하기 전에 먼저 미국과 중국의 수소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수소 정책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요, 효율적인 수소 자급책 마련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자원을 대부분 자급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 같은 석유 시대가 처음 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미국이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필요한 석유 양은 자기 나라에서 충당을 하고 남는 것은 수출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석유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발견해서 만들어지고 이렇잖아요. 그러다가 미국이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 중에 하나가 됐다가 셰일 오일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다시 자급자족을 하면서 남는 거를 이제 수출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수소에서도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쓸만한 모든 에너지원은 다 자급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남는 거는 수출을 하든 모자라면 수입을 하든 효율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생산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요, 2030년이 되면 1,70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때가 자급률 100%가 되는 겁니다. 1,700만 톤의 수소를 직접 생산을 해서 자급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가 2050년 정도가 되면 얼마지? 한 500만 톤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2030년에 벌써 1,700만 톤이면요, 역시 경제 규모도 그렇고 에너지 사용하는 게 상대가 안 되긴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걸로 많이 이렇게 수소를 만들 것이냐? 대부분 다 친환경적인 수소를 좀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이제 수전의 시설이라든지 원자력을 이용한 수전의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수전해를 이용해서 그린 수소를 많이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2030년까지 수소 생산 단가를요, 킬로그램당 1.28달러 수준으로 낮출 거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거를 2030년에 1달러 수준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40년 3,000원입니다. 기름값도 미국이 훨씬 싼데요, 수소값도 미국이 더 싸네요. 부럽습니다. 그리고 청정수소라는 개념을 미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제 그린 수소다, 블루 수소다, 핑크 수소다, 그레이 수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블루 수소랑 그린 수소를 합쳐서 그냥 클린 수소, 청정 수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이유가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럽은 에너지 정책을 알리100을 많이 씁니다. 이제 재생에너지 중심의 이런 그린 에너지를 에너지 정책의 중심으로 두고 있는데요, 미국은 CF100이라고 해서 카본 프리 100입니다. 카본만 나오지 않으면 청정 에너지로 본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소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를 바로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라고 합니다. CCUS라는 말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세금이라든지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미국도 풍력 발전이 또 되게 많거든요. 이런 풍력 발전에서 이제 잉여 전력으로 나오는 게 수소를 생산을 하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천연가스 배관망이 되게 많습니다. 이 배관망들을 통해서요, 수소를 많이 운반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뒤에 하나 띄워드려 봤습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배관망이라는 게요. 여기에서 이제 파란 게
인터스테이트라 그래서 이제 주 바깥으로 확장을 하는 거고요. 빨간 게 인트라 스테이트라 해서 주 안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동부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남부 지역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 중심으로 해서 파이프라인이 많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이미 구축된 이런 천연가스 배관망을 통해서요. 수소도 많이 보급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소는요. 크게 세 가지 시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산, 두 번째 저장, 운송, 세 번째 바로 활용인데요. 생산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저장, 운송 분야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저장, 운송 분야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수소를요. 석유처럼 쓰고 싶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요. 미국은 액화수소 중심으로 하는 수소 저장, 운반책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연가스 배관망을 이용하는 건요. 이렇게 기체 수소를 직접 운반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2024년 이 정도까지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액화 천연가스가 많이 사용되는 2030년 정도가 기술 개발이 되는 2030년 정도가 되면요. 아마 그런 석유 저장고처럼 수소 저장고 이런 거를 만들어서요. 마치 석유처럼 쓸 수 있게 고밀도 저장 시스템과 탄력적 수요 대응을 위한 수소 저장 전략을 만들기 위해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련 시설, 기술 개발, 그리고 이제 인프라 확충에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근데 미국의 저장 기술, 제가 아까 액화수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액화수소 만드는 기술이요. 엄청납니다. 1950년대부터 이런 기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나사에서 만드는 건데요. 이게 액화수소라는 게 우주 개발 프로그램 일환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액체 수소를 이미 30만 세제곱미터 규모로 1000일 이상 저장을 해놔도요.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1950년대부터 이미 만들어 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이미 상용화를 하기 위한 실증도 다 맞춰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2030년 정도가 되면 이제 액체 수소를 정말 미국 전 지역에 많이 뿌릴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수소의 활용 분야는 어떤 걸까요?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대부분 다 비슷할 텐데요. 바로 수소차와 연료전지, 그러니까 운송과 발전에 좀 쓰겠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는 대략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요. 수소 충전소를 5,800개 정도 구축을 하고요. 수소 전기차를 120만 대 보급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거 캘리포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하는데요.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에만 이제 한 1000기를 구축을 하고요. 수소차도 한 100만 대 보급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소가 이제 운송 분야가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제 선박 분야에서도요.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들어서 고속으로 가는 이런 여객선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일단 수소를 가장 먼저 지금 할 수 있는 곳들이 바로 이런 운송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 수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미국 수소 산업을 한마디로 표현해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중국 수소 산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가 될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대륙의 분산 수소화를 구축하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런 중국 대륙이 있잖아요. 여기에 수소를 마치 분산 전원처럼 이렇게 막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냐면요. 중국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수소 육성책을 딱 만들어냈는데요. 대부분 돈이라든지 R&D, 예를 들어 뭐 기술 개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다 지방 정부 위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사이트 자체도 자기네 지방 정부에서 써서 자기네끼리만 쓰겠다, 이런 게 많아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생산 규모, 생산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요 현재 2018년 기준으로요 1900만 톤 수준의 수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2030년이 되면요 3500만 톤까지 수소 수요량이 증가하고요 2050년이 되면요 수소 수요가 5천만 톤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의 수소 생산량은요 지금 2,500만 톤이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또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요 석탄을 개질해서 만드는 게 한 62% 정도 되고요 천연가스를 개질하는 게 19%, 그 다음에 여러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면서 나오는 이런 부생수소가 18% 정도 되고요 수전해로 만드는 게 1%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를 들어 뭐 석탄, 천연, 부생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그레이 수소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2050년에는요 이런 그레이 수소 비중을 확 낮추고요 수전의 생산 비율을요 1%를 70%까지 늘리겠다라고 합니다. 중국의 탄소 중립 정책은 3060이라고 하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2030년에 자기네 탄소 배출을 정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탄소를 줄여서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겠다라고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요, 중국이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송전망이 없어서,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전력이 대부분 좀 불안정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 부족해서 쓸 수 없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2019년 기준으로 실제 송전망에 접속되지 않는 풍력에너지원이요 17테라와트십니다. 그리고 태양광은요 4.6테라와트시고요. 수력발전은요 30테라와트십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51.5테라와트십니다.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쓰는 전력량이 500테라와트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전체 쓰는 전력의 10%를 얘네들은 아예 지금 설비가 없어서 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전기를 이용을 해서 수전해를 하면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중국 정부의 생각인 겁니다. 생산은 이렇고요. 그러면 저장 운송 분야는 중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인프라를 많이 만들겠다. 이게 끝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요. 중국 내 수소 파이프라인은 400km밖에 구축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석유, 그다음에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요. 14만 4천 km입니다. 절대적으로 열세이죠.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미얀마에서 중국까지 오는 데만 해도 그게 길이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시베리아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그 파이프라인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직접적으로 오는 게 많아서 이렇게 긴 거기 때문에 수소를 배관망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안에 다시 다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저장 운송 분야는 일단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하겠다, 이게 목표인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중국 같은 경우에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마무시하게 관련된 기자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소가 진짜 에너지 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중국만 이렇게 인프라가 없을까요? 아니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수소 관련된 인프라가 대부분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을 투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산업에 이렇게 조금씩 재정을 넣으면서 개선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예 새로운 산업을 해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후자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뉴딜의 후보댐 같은 경우에도 전혀 없던 걸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졌을 때 나오는 여러 이제 파생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수소에서 이런 인프라,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400km밖에 없는 걸 예를 들어 수십만 킬로미터로 만약에 늘린다고 했을 때 거기에 파생된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일자리, 부가가치 이런 걸 생각하면요 수소의 잠재력은 어마무시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역시 활용 분야 같은 경우는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동차입니다. 수소차. 왜냐면 지금 수소를 만들어 봐야 발전 아니면 차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소차라고 많이 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좀 큰 차 위주로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2019년에 기준으로 보면 수소차가 3018대 정도 만들어졌는데요. 1335대가 버스였고요. 1683대가 트럭이었습니다. 이런 대형차 위주로 수소차들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이후에 수소 승용차를 본격적으로 보급할 거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수소차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서 2030년까지 총 100만 대를 보급을 하고요. 수소 충전소 1000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이런 수소 정책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수소 경쟁력이 누가 더 좋은지 산업별, 그러니까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